정의당의 건강 톡톡. 드디어 이제 8회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네. 예, 마지막 시즌 방송이군요. 마지막. 예.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어떤 댓글요? 8회로 마친다고 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아쉽죠. 댓글이 있었는데. 예, 저도 참 아쉬웠네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정의당의 건강통톡 네. 게 아니고 시즌 1 방송을 잠깐 이제 마친 그래요? 후에 예. 잠깐 쉬었다가 시즌 2로 시즌 네. 2 또 해요. 네네 다시 또, 만나뵐 예, 것을 또 해야죠. 뭐. 네. 예. 몸이 바스러진 한이 있어도 그렇죠. 예. 청취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뭐 그렇죠. 당연히 네. 해야 숫자리. 되겠죠. 네. 예. 우리 자전거 정말 고생 많았어요. 너무 지난주에도 고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았지만 톡톡이도 이 서울 도봉구까지 예. 왕복 4시간. 뭐 구체적으로 네. 지역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거 드러나는구나. 예. 이거 잘라놔야겠네. 네, 그거 잘라내셔야 될 거고. 네네. 예, 하여튼 뭐 멀리서 네네. 왔습니다. 아유 네네. 참, 아쉽네요. 예, 계속 하고 싶었는데 사정상 제가 힘들 것 같고 시즌 시즌 2를 2에는 잠깐 그거네요. 안식월? 뭐 좀 안식- 안식분기? 안식 반년? 안식월 예. 정도. 네. 안식월 뭐 하여튼 정도. 좀 네네. 재충전을 하고 네네네. 제가 좀 또 뭐 공부도 좀 해야지 또 이렇게 우리 그렇죠. 청취자에게 좋은 정보도 제공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공부 좀 하고 네네. 내년이나 뭐 멀다. 입가에 막 뭔가요? 미소가 가득하세요. 내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내년은 너무 멀다. 하여튼 바람도 뭐 좋으신데. 네, 저기 자전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마지막 환대 좀 네. 열심히 네네. 알겠습니다. 달려보고 열심히 있습니다. 해봅시다. 아, 불꽃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또 시작해 볼까요? 정의당의 건강. 상식. 네. 예. 마지막이 되니까 호흡이 많네.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오늘은 요새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결핵에 대해서 좀 들어보죠. 결핵이요. 예, 심각하죠. 결핵이 왜 이렇게 다시 급증할까요? 예전에 결핵이 후진국병이라 네. 해가지고 네네네. 마치 사람들이 결핵이 뭐 없어진 것처럼 네. 생각하는데 꽤 되긴 했어요. 결핵 발생률이 올라갔습니다. 10년, 십몇 년 전부터. 그래서 아, 그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뭐 증가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요. 늘어난다는 거군요. 결핵이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후진국은 당연히 많고 음. 선진국도 이제 증가하는 패턴. 특히 우리나라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어렸을 때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래요? 확실 결핵실. 사람하시고 맞아.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결핵이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 뭐 에이즈가 증가한다거나 에이즈 환자의 결핵이 좀 많거든요. 아, 왜냐면 그렇구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네. 결핵이 이제 다시 이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결핵의 방어 체계가 이제 무너진 거죠. 방어체계. 옛날에는 급성기 질환, 급성기 감염병, 전염병을 네.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썼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좀 학술적으로 수직적 보건사업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앙 정부에서부터 이제 발생 원부터 차단하고 예방부터 발생원 차단,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격리, 격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약을 치료하고, 투여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전염병 관리예요. 감염병 관리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관리 체계가 무너진 거죠. 왜 무너졌냐면은 이제 질환 패턴이 만성 질환으로 바뀌었죠. 이 패턴이 고혈압, 당뇨 이런 거. 그렇죠. 네. 급성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기 질환 중심으로 상병 구조가 바뀌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이라든지 관리 체계가 전부 다 만성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성병에 대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역 체계가 그냥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는 느슨해진 거지. 급성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어체계. 그렇죠. 예, 방어 체계가 좀 느슨해진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느슨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면역력은 떨어지니까 이 결핵이 좀 증가한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뭔데요? 어떤 거요?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결핵 발생률이 더 이제 증가하는 패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면역력이 이제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젊은 사회 우리 결핵은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발생해요. 20, 30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네. 20, 30대에 그 다이어트 이게 열풍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젊은 여학생이라든지 뭐 네네. 남성도 나만 또 마찬가지고 요새 마찬가지죠.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특히 영양이 떨어져. 그런데 공동생활 많이 하잖아요. 네네. 다이어트 하면서 또 술을 먹잖아.
맞아요. 부어라. 또 마셔라. 밤새도 또 노시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또 문제는 이 결핵은 또 사회적 질병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질병. 환경이 안 좋으면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핵이 똑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네네. 좀 더 이제 주거 환경이 안 좋거나 위생적으로 안 좋은 환경, 예를 들어서 반지하, 결핵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많은 그런 네. 환경, 이런 쪽에 거주하거나 영양 상태 안 좋은 그런 좀 저소득계층 이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소득계층의 격차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양극화가 복합적으로 심화되면서. 그지 양극화 심화된 네.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을 증가시킨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결핵에 안 걸린 게 다행이네요. 제가 왜냐면 반지하에도 살았었고 이제 뭐 다이어트는 했다고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영양 상태 좋으시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이고, 이거는 이거 큰일 날 얘기인데. 예, 좀 끝나고 나서 한 대 맞겠습니다.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은 가냘픈 가녀린 여인에 대한 로망. 예, 그 흰색 그게 원피스 입고 그쵸. 예, 남성들도- 그게 잘못된 남성 어떤 그런 아.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아주 그렇죠. 잘못된 이데올로기죠. 아니 근데 진짜 그 나오잖아요. 한국의 여성들이 사실 본인이 되게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뚱뚱하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제 다이어트에 맞아요. 매진하고 예. 있다 이런 결과들도 많고. 그래서 실제 결핵인 모르고 지나친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 이 진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되고 약을 6개월간 네. 정확히 먹어야 돼요. 정확히 안 먹으면 많이 다시 재발해. 그러면 9개월 또 먹어야 돼. 또 9개월? 안 되면 12개월 먹고. 약을 더 복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정확히 먹어야 되는데 추적 관리가 안 되고 먹다 말다 그러면은 절대 낫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진해성 결핵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요. 사망. 결핵 굉장히 많이 사망합니다. 다 진해성이요? 다제내성. 다 제네성? 다제내성이라는 게 약에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제내성 결핵, 부적합한 치료나 환자의 약 복용 누락과 치료 중단을 이유로 가장 강력한 약제에도 내성을 지니고 있는 결핵. 하나의 약에 효과가 안 나니까 약을 여러 개 써야 돼. 음. 그러면 어떻게 돼? 간도 나빠지지, 콩팥도 나빠지지, 온갖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방에 다 끝내요. 그러면 약을 먹는 사람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정부나 보건소, 보건 체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정부도. 그렇지만 이제 워낙 사람들이 결핵을 별로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하네요. 아, 이거 정확히 중요해요. 좀 가져야 어제 되겠어요. 오후 때인가요? 그러니까 주치의제 얘기했는데 주치의제가 잘 돼 있으면 또 결핵도 한 방에 잡을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잘 그럴 관리해야 가능성이 되고. 있죠. 그럴 지금 가능성이 뭐 있는데 약을 먹든 말든 뭐 예, 이렇게 뭐. 그럴 수 네. 있는데 네. 이제 결핵이라든지 감염병은 주치 체계도 주치 체계지만 이 수직적 보건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네. 정부가 아주 방어 체계 이런 거를 잘 구해야 되는 거. 이게 잘 꾸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네. 경각심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방어책을 잘 꾸려준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 방어책이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훈련된 보건 요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야지 보건소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의원이라든지 아까 주치 얘기도 했죠. 주치가 아니라서 문제이겠지만 그런 네네. 의원이라든지 병원에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보건소에 신고되고 신고되면 등록되고 등록된 관리를 추적 관리를 잘 해주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체계. 그리고 만약 그러려면은 신고를 잘해야 되는데 신고 안 되면 사실 페널티도 가야 돼요. 지금은 페널티? 신고를 하든 안 하든 뭐 네. 상관없이 되는데 신고를 잘 해줘야 되죠. 전염성 질환은 신고할 의무가 있잖아요. 있는 의료기관에서, 거죠. 의무가 의원에서.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신고 잘하는 데도 있지만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아. 신고 안 한 데 가지고 뭐 크게 뭐 페널티도 다 안 가니까 그런 문제 발생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신고가 정확하게 돼야 돼요. 자전거님 네. 결핵은 어떻게 전염이 되나요? 결핵은 결핵균으로 전염되죠. 자, 그 타익으로 전염되는데 그 성관계로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예, 다량 성관계로 전염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타익이 이제 동반될 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결핵이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결핵이 반드시 걸리느냐 이건 아니에요. 호흡기 질환이 아니었어요? 호흡기 뭐야, 질환이에요? 이게? 타익이 호흡기 호흡기 질환이라니까. 예, 타익이 이제 기침이나 올라면은 타익으로 이제 전염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기침을 통해 가지고 분말처럼 이렇게 호흡기로 넘어가는 거죠. 숨을 들이쉬면 네네. 이제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연인 사이에 많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연인 사이에 이야기하거나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타액의 교환.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쪽으로도 결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핵을 호흡기 결핵만 생각하는데 소화기 결핵도 있습니다. 소화기라면 예. 위. 소화기 위쪽으로도 결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런 여러분들 쪽으로죠? 다양한 결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호흡기가 가장 많긴 하는데 네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네네. 자꾸 질문하지 마시고. 네네네. 근데 이제 호흡기로 결핵 생기는데 결핵균만 있다 해서 결핵이 생기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하면 결핵이 들어오더라도 결핵이 안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핵은 결핵균만 생기기 때문에 결핵균에 걸린 사람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결핵 걸렸는지 초기 감염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빨리 기침이나 뭐 예를 들어서 이상 징후가 있으면은 이제 빨리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와서 결핵이 진단이 되면 그렇죠? 네, 빨리 아까. 신고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BCG 접종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또 예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BCG 접종을 나는 맞았기 때문에 결핵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BCG 결핵 예방 백신 결핵균의 균주를 약화시켜 만든 것으로 이를 개발한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칼메트와 계랭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예방 효과 별로 없다라는 그런 게 그렇군요.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 딴 것보다는 결핵에 걸렸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 방에 정확한 치료를. 한 방에 치료하는 게 그렇죠. 제일 치료 중요합니다. 예, 예방도 쉽게 중요하고 보다 치료도 아닌 중요하고 병이네요. 네네. 관리도 중요하고 결국 굉장히 중요해요. 결핵 얘기를 하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지? 예. 예. 네네. 그렇죠. 네. 빨리 물론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8회는 방사능과 안전, 방사능과 오늘 건강, 마지막.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래서 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에 이제 뭐 이렇게 일본산 오염 물질이 들어오면서 또 방사능 걱정 없는 뭐 급식 뭐를 예.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도 많이 들 정도로 예. 이 방사능 문제 관련해서도 예전에 비해서 좀 실생활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 먹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의료 시설 문제라 의료에서의 문제라든가 산업 현장 문제에서까지도 사실 방사능 문제가 그쵸. 계속 대두되고 예.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뭘 물어봐야 얘기하죠. 어쨌든 얘기하면 어떻게? 질문을 어떻게 해. 할까요? 예, 하여튼 하나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방사능하면 핵발전소를 떼고는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네. 예. 핵발전소 문제는 당장의 어떤 방사능 위험이라기보다는 네네. 미래 위험일 수 있고 미래의 위험. 그렇죠. 후쿠시마 사태 같은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일이 만약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 가능성이 뭐 적다고 자꾸 얘기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일본에도 발생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안전 국가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후쿠시마 제가 알기로 핵발전소가 지진 8.0을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내진 설계 8.0 이상이 발생할 거로 상상을 못한 거죠. 근데 9가 넘었잖아요. 네. 9가 넘고 쓰나미가 왔고 네. 여기 따라서 대비가 안 되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근데 그나마 후쿠시마는 동경에서 20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동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동경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성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문제지.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점점 빠지고 있어요. 한참 자라나야 돼. 그렇죠. 아이들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이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환이 발생하죠. 체르노빌 보면 알아요. 체르노빌 반경 500km 이내, 500km? 그러면 500km, 600km 이내 아이들은 거의 전멸했다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운동량 자체가 없어요. 나가서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다 오염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문화적이거나 아이들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모든 게 아예 정서적인 문제까지 거의 전멸. 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보고가 이미 오래전에 있어요. 체르노빌.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네네네. 네네. 반경 50km 이내에 누가 있습니까? 부산이 있어요. 부산이 부산. 있어요. 공경이 200km라니까요. 그렇군요. 우리는 50km예요. 50km. 부산, 울산, 좀만 더 가면 대구, 서울도 뭐 얼마 멀지도 않아요. 몇백만 명이 사실 다 위험에도 처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정말 핵발전소가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다 우리나라 내진 설계 8입니까?
우리 8이 아니에요. 얼마나 될까요? 한 6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6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다가 실제 우리는 지진 안전대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도 요새 없어요. 계속 지진이 그렇죠? 감지가 그리고 되고 있어서. 예. 그렇죠. 쓰나미가 반드시 일본 동해 쪽, 동쪽만 발생하는 법이 없죠. 우리 이제 동해 쪽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네. 지진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핵발전소는 전부 다 해안가에 있어요. 해안가. 물이 필요하기 그쵸.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체르노빌 그리고- 반경 500km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500~600km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전체가 다 그럼요, 사람 그럼요. 영향권 안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뭐 고리 1호기 같은 경우 수명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장시키면서 하고 그렇죠. 있어요. 정답은 있잖아요. 핵발전소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떨어질 수 없으면 계획을 가지고 20년, 30년 계획을 가지고 발전소를 전부 다 줄여 나가야 된다 이거죠. 현재 있는 것은 없애고 있는 거 그리고 신규 계획은 백지화시키고 있는 것들을 없애고 대체 에너지를 하는 거. 이 정책을 당장 정부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된다. 지금 당장 또 문제가 뭡니까? 핵발전소가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재처리 시설이라는 게 발생해요. 핵 연료, 그렇죠. 예. 쓰레기들. 쓰레기 나온 거 그렇죠? 처리해야지.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옷가지라든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수많은 물질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어디 매립할 수도 없어요. 그 매립지 때문에 지금 경주 방패장 그게 그쵸. 방패장 그거 엄청 대모했잖아요. 예. 경주 재밌죠, 방패장이 아주 방사능이 오염이 많이 된 물질도 아니에요. 옷가지 정도예요. 옷가지. 일하는 사람이 옷가지 정도 가지고 그렇게 싸웠는데 네네. 지금 주요한 핵연료 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 그 버릴 데도 없어 지금. 지금 다 핵발전소 근처에 다 보관하고 있어요. 예. 핵 연료병.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쓴 거를 지금 방사능이 엄청나게 그 몇백 년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반감기.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짱박할 데도 없는 거네. 그럼요. 통일돼서 북한에서 무르고 우주로 쏘아올릴 수도 없는 이런 거고. 이런 불경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재처리 문제 때문에 모든 나라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그거였고 그래서 독일이나 그런 나라가 핵 발전소를 중단하는 것은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핵 발전소를 중단을 선언하고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독일을 포함한 유럽들은 이제 그렇죠.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렇죠. 줄여나가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한대. 네. 그리고 어디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안 되네. 어느 나라는 사실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투표에 붙여서 사실은 이제 원전 제로 선정을 한 나라도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화가 핵은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그 국정홍보체도 대단히 홍보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깨끗하다라는 것을 아주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깨끗하긴 할 수 있죠. 당장은. 왜냐하면은 화석 연료를 안 연료에 떼잖아.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석 연료를 떼는 게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길게. 거기서 발생하는 방사능. 그죠?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런 리스크.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화석 연료를 떼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이미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100% 안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럴 가능성 그리고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100% 완전하다면은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의 어떤 재처리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 위험한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은. 예. 우리 애들 보고도 위험한 거면 일단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착각하려고 착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맹신 하고 있는데 서구에 그러면은 무식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은 원전을 폐기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가치적이야. 그러면 그냥 어떤 가치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서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요. 반대하면 이 무식한 놈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과학자 일반이 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아니, 저도 과학자인데.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한 과학자. 저도 과학자. 여기에서 이제 좀 그러네. 정의당의 주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명이 이제 30년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지금 당장 즉각
폐쇄하고 그리고 우리 당의 이제 입장이군요. 예, 우리 당의 아,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의당. 그리고 역시 정의당. 예.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신규 핵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말자. 라는 그렇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예. 다른 이제 핵발전소는 단계적으로 좀 폐쇄시켜 나가자. 예, 그렇죠. 이게 당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 그런 얘기를 입장입니다.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얻었지? 어디서 뭐 이런 얻느냐, 이런 얘기예요. 얘기. 자, 그런 거는 이 이제 우리나라 방식이 공급 위주의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니까 공급량을 자꾸 증가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생태 운동 하시면 환경 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수요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낭비적인 요소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줄일 건 좀 줄여야 되고 정부 정책을 좀 강화시켜서 줄일 건 줄이도록 유도하고 효율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유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또 줄이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쓰는 얘기가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전기 쓰지 마. 에어컨 쓰지 마. 에어컨 쓰지 마. 그러면은 사실은 그건 또 저는 9시에 자. 현실적인 방안도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게 엄격하게 하시는 우리 생태 하신 분들은 초기 농촌 공동체 비슷한 곳으로 가자라고 이제 알카에데식의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낙 그 위기가 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대안은 뭐냐? 저는 공급량 수요도 이제 관리를 효율적인 관리와 줄여 나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공급 부분들도 대체 에너지를 발현하는 게 필요하겠죠. 대체 에너지 있습니다. 태양. 아주 좋은 태양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태양 에너지에 정말 인프라를 개선하게 투자를 했냐 이거예요. 그런 판넬을 개발한다거나 판넬의 효율성 높인다거나 거기에 축적할 수 있는 축적 기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걸 했느냐.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 바이오 디젤 그렇죠. 문제라든지. 바이오디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태양 엄청나잖아요. 태양. 예. 뜨거. 뜨거 미칠 것 전까지 같아요.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에너지 다 어디로 날아가? 다 그냥 저기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사되고. 근데 그거를 모아서 대체 에너지로 쓰면 그게 바로 정말 청정한 깨끗한 에너지다. 그렇죠? 핵발전소 줄여나가고 없애고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력이 큰 위험이 예, 수백 그쵸. 년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핵 연료인 거군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은 진짜 근데 시한폭탄을 안고 안고 살아가는 있는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중국도 문제예요. 중국 그 저기 해안가. 해안가에 우리나라 서해안이죠. 그 산둥반도라고 그러나? 예, 산둥반. 거기에 형성돼 있는 깔으셨나 보네. 거기 핵발전소 깔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만들어 놓고 니네 짓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만들지 말자 공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해야 되는 돼요. 거예요. 우리나라 핵발전소 줄이고 동북아 협약을 맺어야죠. 그게 정의당의 미래 비전이에요. 동북아 미래. 우리는 국제 정당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동북아의 안정적인 동북아 주민, 동북아 시민의 건강, 동북아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동북아 건강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핵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그렇게 해야 집권할 수가 되겠네요, 있기 진짜.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러면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핵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동북아 안전 뭐 2030, 2020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네. 우리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최저하고. 정당이잖아. 정의당. 우리 미국 그리고 이 건강 팟캐스트만 해도 미국에서도 듣고 중국에서도 중국에도 듣는다고. 듣고, 그렇죠. 중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나은 바로 환태평양 우리가 그렇죠. 핵 안전 얘기하고 미국도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핵을 줄여라. 네네. 핵을 없애라 이런 정책 해야죠. 예. 미사일도 없애고. 네네. 좋잖아요. 예, 좋습니다. 핵 없는 네. 지구, 안전한 지구. 예. 근데 요 핵 에너지가 그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급식에도 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그래서 한동안 저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일본산 그치,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거 음식물, 뭐. 그러니까 뭐라 그치. 그러지? 그 수입산 들이 사실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그렇죠. 나. 문제예요. 났었죠. 이게. 근데 이게 일본산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미 국내산도 바다로 문제- 갔기 예. 때문에 아, 그게 이미 방사능 그치. 물질이 일단 저기 태평양은 다 오염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 돌고 돌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은 북태평양에서 잡아온 한국의 원양어선 참치 이런 거. 이런 거는 특히 참치 같은데 참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누적되는 그런 거예요.
모든 위험 물질이 참치에 다 그렇죠. 누적돼 있다 보면 돼요. 큰 참치가 다른 작은 고기를 먹기 잡아먹으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참치는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치를 먹으면은 참치는 뭐 이따 봐야죠. 그래요? 참치 아주 좋아하는데. 미량이라 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아니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이건 녹음 또. 끝나고 참치 먹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방사능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우리 또 일단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일단은 병원. 병원에서 네. 엑스레이, CT 찍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 엄격하게 제한한단 말이에요. 어떤 질병에 가능성 있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을 주치의 상담해가지고 엄격하게 CT나 MRI를 찍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가족 할인, 부모 효도, 효도 CT, 효도 CT, CT 상품. 아니 저 그렇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CT로 깔아. 어디 가면은 이제 저도 CT 상품이- 찍었냐고 막 CT 그래요. 찍었냐고 물어보고. 황당한 나라죠, 황당한 나라. 그리고 CT 돈 내고 아주 부모에게 효도했다 생각하는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효도 상품을 건강검진으로 하지 마시고 효도를 돈으로 드리세요. 차라리 예, 현찰로.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 그렇죠. 그래야 이렇게 현금 동네- 좋아하지 건강검진 상품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현금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검진. 네. 2년마다 한 번씩 공단에서 그렇죠. 그리고 추천하는 거. 암검진. 예. 정부가 하고 있는 공식적인 검진 체계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종합검진 또 하면은 엑스레이를 2번 찍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번 더 해. 딸이 한 번 해주고 아들이 한 번 해주고. 그렇죠. 우리 아들은 어디 다니는데 200만 원짜리 CT를 찍었어. 우리 딸은 뭘 해줬어? 그래서 종합검진을 3번 받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뭐 물론 그걸 많이 받았다 당장에 뭐 암이 발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CT는 일종의 방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사선이기 때문에 MRI도 마찬가지죠. MRI는 좀 방사선은 아니고요. MRI. 전자기장이에요. 자기장이기 때문에 방사선은 아닌데 네네. MRI도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전자기장을 센 거를 여러 번 찍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MRI도 뭐 좋다고 막 찍으면 안 되겠죠. 근데 CT 같은 건 확실히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암 발생이나 생식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노출량이라도 여러 번 찍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주 뭐 CT를 찍어야 된다거나 물론 질병이 발생하신 분들은 병원에 있어서의 계획에 따라 CT를 찍어야죠. 네네. 그거는 이제 질병의 진단 목적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상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 종합검진들을 막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살짝 넘어져가지고 멍들었는데 왠지 병원 가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CT 안 찍어주면 서운할 것 같아. 막 이런. 그러니까 그죠? 이제 병원에서 찍지 말자는데 막 찍으라 얘기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물론 이제 병원에서 안 찍어도 되는 걸 막 찍는 병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나쁜 병원. 그런 병원이 많지는 않는데 네네. 그런 이제 몰상시한 병원은 이제 퇴출해야죠.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좋은 병원들이 살아나오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런 이제 나쁜 병원들은 퇴출시키고 네네. 좋은 병원들이 우리 시민들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네, 저도 못 모르고 그 유방암 검사 때문에 그러세요? 예, 초기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갖고서는 한번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네네. 근데 얼마 안 돼서 진짜 이제 종합 건강검진을 이제 직장 건강검진을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받겠다고 이랬더니 그분이 언제 제가 이제 그 체킹을 했을 네. 거잖아요. 네. 그거 보시고서는 받지 말라고.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방암 때 찍는 진단이 엑스레이 조사량이 많아요. 그래서 유방암 검사를 많이 해서 유방암이 걸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유방암 진단하기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네. 그거를 많이 찍어가지고 유방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 이제 의원성 질환. 의원성 질환은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나 질병을 말한다. 우리가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도 개발되고 치료를 하는데 그 자체가 또 다른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의료 체계나 의료 시스템, 뭐 보건의료 약이나 기계에 의존하게 만들어. 그렇죠. 주체성 상실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일리키라는 사람이 의원성 질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피해야 되죠. 그러려면 엄격하게 보건의료가 공공적으로 운영돼야 돼요. 딱 그래야 되겠네요. 공공적 주치 시스템이라든지 전달 체계 그리고 꼭 어떤 필요할 때만 그렇죠 적정하게.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야 돼요.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의사들은 약이나 치료에 대해서 많이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네네. 실제 정말 자기의 적절한, 저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아까 얘기도 하셨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음. 이제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정부는 지금 방사능 쇠 갖고서는 그렇죠. 그거보다- 그렇죠. 이게 반대로 네, 네. 가고 있다.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방사선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병원 현장도 있고 산업 현장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이제 직장인 산업 현장? 노동자들 무슨 방사능이 있는지 잘 몰라요. 네. 그렇죠. 각종 화학 물질이나 각종 무슨 물질이 방사능에 네. 노출될 수도 있고 특히 건설 현장, 건설 현장에서 비파기 검사해서 엑스레이 막 찍어댄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엑스레이에서 저기 균열 보려고 거기에 다 노출돼 있어요. 노동자들. 네.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 식품 안전 얘기하는데 왜 그거 어느 물질만 얘기하는데 방사선을 조사해 가지고 균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방사선 조사해서 깨끗한 식품을 만들겠다. 이런 어이없는 연구도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정부가 돈도 투자하는 그런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끗할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방사선을 조사하면 균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근데 방사선을 쪼개 되면은 유전자 변성, 물질 자체 변성이 와요. 그러면 균은 없어졌지만 그 변성된 물질을 먹었을 때 그게 과연 실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그렇죠. 유전자 조작 식품 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됐단 말이에요. 뭔 굉장히 논란도 긴 많고요, 시기 아주. 동안. 네.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안 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방사선 조사 식품 우주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조사 식품을 한다고 그래요. 방사선 어쩔 조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그런 기술들을 일반 시민이나 뭐 오랫동안 보관한 식품에 이제 또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두 콩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네. 커피 같은 거 이거를 직수입하면은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배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로 오는데 각종 물질에 오염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방사선을 조사 탁 해버려. 그러면 모든 물질이 깨끗하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방사능 방사선 쏜 거지. 일단 네? 일단 그러면 그냥 그게 남아있대. 어떻게 변성될지 그거를 드립으로 먹거나 커피를 먹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그거를 손 놓고 있고 그냥 돈 되는 거면 정신 나가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라는 게 정부의 목적이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노출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적인 면, 병원 직장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문제, 병원 핵발전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방사선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위험에 있는지를 평가해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빨리. 그렇군요. 예, 지금 당장. 예. 그러니까 왜 당장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지? 그렇죠. 1회부터 8회까지. 당장. 그러니까 당장 눈에 뭐 깨끗하게 보이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아, 우리 똑똑합니다. 아도니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조금 저는 알것 같아. 저는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건 너무 이게 심한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야. 10년 만에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시즌 1 이제 막방이 거의 이제 마칠 시간 돼가고 있는데. 아, 아쉽네요. 우리 자전거께서 그죠? 네. 잠깐 이제 안식월 돌입하시는 자전거께서 이제 평가 겸 코멘트. 예, 저는 사실은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아도니스님의 강압위에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저는 보면 이걸 하는 거가 이렇게 안 좋아서 게 아니라 얼마나 들을까 우리 청취자분이 뭐 10명은 들을까 이런 10명, 걱정을 20명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의외로. 지금 엄청난 숫자가 듣고 있다는 소리 듣고 참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걱정이 이런 얘기가 얼마나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강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이런 데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제공했을까?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더 이거를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데서 이 방송이 좀은 도움이 됐을까 이런 좀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도움이 됐죠. 그래요? 예, 오늘 폭발적인 댓글이 그래요? 그걸 말해주고 예, 있고. 그쵸.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좀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시즌 2 제가 시즌 3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했을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듣고 공감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드링크 같은 회복제가 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오렌지 같은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렌지 같은 방송. 제 주옥 같은 얘기를 말씀이시네요.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의당 당원뿐만 아니라 그죠? 시민들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 시민들께서도 예. 많은 사랑 예. 변함없이. 예. 제가 클로징하면 안 되지. 그렇죠. 여기 눈물 흘리고 나 뜨거워지는 코멘트.
그게 뭐지? 아니 정 클로징 해주시라고. 네.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방사능과 안전이란 주제로 네네. 마지막을 다뤘는데요. 일단 시즌 1이 끝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아까 이제 자전거님, 8주 그죠. 예. 자전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적절한 정보들을 드렸는지, 뭐 이런 그리고 혹시 저희들끼리만 뭐 속닥속닥거려, 아까 이렇게 얘기 나눈 결과는 아니었는지 아닙니다. 네. 그런 걱정도 살짝 드는데요. 네. 일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자전거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즌 2에선 그렇죠. 2에서는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살짝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제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회에서 다뤘던 사보험 문제 네. 요걸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시즌 2에서는 요거 이제 폭발적 반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시즌 2에서 좀 다뤄보고 예, 또 예, 시즌 예. 3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찾아뵈야 돼요. 다음 시즌 2는 네. 언제쯤 방영이 될 건가요? 9월 올해 시즌 아닐 겁니다. 네, 올해 시즌 아닐 9월에 거고. 바로 시즌 2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예.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진행자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하시고 네. 다 같이 인사를 어떻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 톡톡으로 그냥 건강 톡톡 아, 이렇게 하고 하시죠. 오렌지 같은 방송 예. 건강 톡톡으로 예. 네. 뭐라고요? 오렌지 같은 방송. 네. 하세요. 네. 진행자겠습니다. 네. 오렌지 같은 방송 건강 톡톡. 이 방송은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었습니다.